함께하는 힘이 되는 이 친구 즐거운 때와 어려울 때도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평생 친구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생 더 행복하게 삼성생명 FC 고객을 위한 전문가입니다. 당신만의 재정 전문가 삼성생명 FC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생 더 행복하게 삼성생명 FC 고객을 위한 전문가입니다. 당신만의 재정 전문가 삼성생명 FC.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현대모비스의 첨단 기술.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최고의 부품은 안전과 행복입니다. Inside your car. 현대모비스. Mama, how do I begin to explain that 부릉부릉 조금 더 천천히 갈게. 신호도 꼭 지킬게. 언제나 네가 곁에 있다는 거 잊지 않을게. 사랑하면 할수록 삼성애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내가 그린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여자의 마음을 대생한 집. They sing your dream. 대시영. 태양 아파트.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최문종 기자입니다. 나라방송 김은숙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경기 수도권 북부 부동산 투자 설명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안정 대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일경제TV와 나라방송이 공동으로 이런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투자 설명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설명회는 우리 부동산 시장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종 궁금증 모두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국 씨, 오늘 어느 분이 나오셔서 어떤 얘기 해주실 예정입니까? 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정광영 소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또 내 집 마련 정보사 김영진 대표께서도 나오셨고요. 또 세준코리아 김수연 씨 자리하셨습니다. 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정광영 소장께서는 다양한 대내외적 요소들에 의해서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을 짚어주시겠고요.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실 겁니다. 또 내 집 마련 정보사 김영진 대표께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특징과 이곳의 앞으로의 성장성 짚어주시겠고요. 그리고 세준코리아의 김수연 씨께서는 경기 수도권 북부 지역의 분양 시장을 정리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각각 이 세 분들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저희가 또 답을 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 올 초까지만 해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봄에 들어서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 급등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가 각종 안정대책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그 결과 마지막으로 5.23 부동산 안정대책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정말 숨가쁘게 움직여왔던 것 같습니다. 안정세로 시작했던 올 초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지난 5.23 정부 대책 발표까지를 저희가 영상물에 담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 연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강력한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다. 게다가 전반적인 실물 경기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봄 이사철이 시작됐지만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 서민들도 정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러한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동산 오름세의 진원지는 역시 서울 강남 지역. 강동구 고덕 주공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설이 부동자금을 움직이게 했다. 이들 지역이 일주일 만에 3, 4천만 원이 오르자 그 오름세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정부가 깜짝 놀랄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고 다시 한번 확언하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 2곳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며칠 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번 뜨거워진 시장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다. 38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5월이 시작되면서 정부도 전면전에 나섰다. 5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지시하고 정부는 떴다방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같은 날 서울 4차 동시 분양에 나온 도곡 주공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63대 1을 기록했으며 다음 날 정부는 김포와 파주를 신도시로 지정,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각종 후속 대책을 내놓고 국세청을 내세워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김포의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6.3% 급등하는 등 전반적인 집값 상승률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생각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5.23 대책을 내놓기에 이른다. 투기 과열 지구를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확대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실질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가 하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다. 5.2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으로의 전망은 다양하다. 일본식 버블이 예고되는가 하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2003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향배가 궁금해진다.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셨습니까? 네. 화면 보시니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으세요? 네, 이번에는 전문가의 강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께서 최근 부동산 시장 특징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그 MBN에서 아마 특별하게 지금 아주 미묘한 시기에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좀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왔습니다. 일단 이거 환경 변화가 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정부에서 있는 거 없는 정책을 다 내서 억제를 할 수뿐이 없는가, 이거를 정확히 아시면은 부동산 시장을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어느 정도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 지금 은행에 갖다 돈을 맡기면요 3.7%가 준대요. 세금 떼면은 3%.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금년 안에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보다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거꾸로 미국이 내린다 그러면 우리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여유 자금이 지금 언론 쪽에서 나오는 게 380조냐 또 얼마 전에는 400조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돕니다. 부동자금이에요. 뭐 부동산에 들어간다 해서 부동자금이 아니고 떠서 돌아다닌다. 이게 한 400조가 넘는데, 근데 이게 실제 주식시장에서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여타의 다른 쪽에서 이 자금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봐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여건도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다 몰리는 게 부동산으로 지금 몰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2천만 원 분양가가 서울에서 일반적인 상태가 나오고 수도권에서도 송도 같은 데는 980만 원까지 나왔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자, 이런 첫 번째 원인이 저금리,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부에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제가 봐서는 그냥 막연하게 다른 구멍을 안 만들어 놓고 담만 쌓는 느낌 나면 무너집니다. 또 뭐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겠죠. 자,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이 여건의 변화, 부동산 환경의 변화, 여기다가 2000년 6월 13일 날 저번 정권의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환공항에 갔다 오면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은 6월 10일 날 경의선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개발되지 않은 한수 이북 쪽, 여기도 포함이 되죠?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 개발이 안 된 이런 지역도 개발 붐에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 불과 얼마 전에 정부에서 공급 부족가 되니까는 신도시 발표했습니다. 파주하고 김포하고 발표하자마자 난리가 났었죠. 어떤 상태가 나왔어요? 어디도 없이 분양가가 700~800손이 나와요. 그 신문에 언론에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제가 알기로 김포에 4천만 원 뛰었어요. 정부가 이거 모르고 했는가 제가 또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신문 보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개발하기 한 달 전에 미리 투기지역 지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개발은 계속되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바닥 경기 상당히 안 좋지만은 부동자금이 돌아가는 상태, 있는 쪽에 있는 돈 자금, 이 상태는 부동산이 개발, 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런 지금 현재 환경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거품 논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지금까지 한 20여 년 하면서 언론 쪽에서 나갈 때 저는 계속 잡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자, 특히 주상복합이나 이런 아파트는 사지 말아라, 상가 사지 말아라, 50평 사지 말아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가 주상복합 투자 설명하는데 제가 두 가운데 나가봤어요. 저 건대, 잠실 송파, 그거 420평짜리예요, 땅. 투자 설명해달라. 나 못하겠다 그랬다가, 한 번만 해달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올라가겠어. 올라가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개 처음 해줬어요, 제가.
사쇼. 이렇게 해버렸더니 그 송파 그 430평인가 420평 돼요, 땅이. 그게 90몇 세대 때 분양을 한 건데, 얼마 전에 그 당일날 청약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2천에서 7천이 됐다며, 프리미엄이. 그 싼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1200, 1300이었어요, 분양가가. 자, 제가 이거 잘못하면 이게 부추긴다는 느낌이 나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제가 투자 설명회, 이 부동산 얘기할 때 사지 마시오 했다 다 내일 모레 올라가면 저는 다시 못 나와요, 여기. 맞죠? 정부에서 저는 이런 대책을 얘기를 해줍니다. 계속 쫓아가고 잡으면 계속 올라간다, 이거. 두더지를 잡으려면 앞을 파야지 뒤를 쫓아가면 안 된다. 뭐냐? 내 집 마련, 무주택자들, 내 집 없는 사람들한테 5년, 10년 뒤에 희망을 줘라. 지금 현 정권에서 250만 가구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100만 가구 빼놔라. 토지 분양가 25.7평 이하는 400만 원 소리 하지 말아라. 250만 원 분양해줘라. 25.7평 이상 분양할 때 양껏 받아라. 700, 800 받아라, 분양가. 남은 거를 이쪽으로 줘라. 그러면 투기 안 납니다. 이거 정부에 살 일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가 좀 여러 복잡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어떤 방법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올라가는 방법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왜 그러냐. 이 거품을 쭉 하다가 빼지 않습니까? 빼면은, 은행부터 지금 망해버려요. 은행이 돈 꽂았어요. 다행히 지금 금액이 한 80%뿐이 안 꽂았기 때문에 완충이 한 20%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빠지면 순간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IMF 때 98년도, 97년도 말에 40%까지 내려가는 거 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 수도권 지역이 그 도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이쪽 수도권 외곽 지역이 여기서 걸렸어요. 여기 뭐 길 뚫지 못하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단다 그러면 2006년도 6월 정도면은 수도권 외곽이 완전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아마 99년도에 일산 전까지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서 중동, 상동 지역이 분양을 해가지고서 그게 엄청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도로에 따라서 금액이 나옵니다. 자, 도로가 연결되면 모든 게 똑같이 같이 돌아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보실 때는 도로망을 보세요. 지도를 갖다 놓으시고 언제 개통이 되느냐, 어떤 도로가 개통이 되느냐, 지하철이 어떻게 연결되고 전철이 어떻게 연결되고 고속철도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 도로의 교차점이 많이 연결되는 지역에 부동산 실제적인 2, 3년 정도는 보시고 투자의 전략을 짜십시오. 그러면은 막연하게 지금 이따가 실제 현 정부에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나옵니다. 순진한 사람들 신정부 들어오면 절대 부동산이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적금만 들었대요. 3개월 만에 더블 됐다 그러더라고요. 뒤로 펄쩍 자빠지더구만. 물론 정부가 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주변 여건의 흐름을 따라놓을 수는 없어요. 같이 순행,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 내 집 마련이 되고 내 재테크의 기본적인 상태는 쫓아갈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테크에 지침을 한번 삼으셔가지고서 후회 없고 그 다음에 손해 없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광영 소장님 정말 열강이셨습니다. 이 열강,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는 것 때문에 이 모델하우스 온도가 몇 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광영 소장님, 이 부동산 시장 열기의 원인을 저금리, 그리고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확산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자, 이번에는 북부지역 아파트, 수도권 북부지역, 바로 이 지역이죠.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북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북부지역 부동산은 늘 강남지역
수도권 남 지역에 비해서 항상 좀 가격 상승률이 저조했습니다.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점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또 향후 내부 순환도로 건설하고 또 경원선 복선 전철 완공 등의 어떤 상승 가능성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의 관심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의 재테크를 위한 정보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 동북부 지역 특징과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내 집 마련 정보사의 김영진 대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동북부 지역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제 현황과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런 내용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가 지금 이제 공사 중이고 경원선이 2005년에 전철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의 땅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저렴하게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당장 1, 2년 이내에 바로 내가 이익을 보겠다 하는 것은 북부 지역에 동북부 지역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서서히 상승할 곳이다. 근데 실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지어지는데 2년 반 그리고 가서 보통 3년 내지 4년은 살죠. 그러면 최하 5년 이상은 보고 내 집 마련 위치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금리지만 이 저금리가 앞으로 5년, 10년 지속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저금리 바탕이 다시 금리가 조금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 이런 상황을 반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없는 자금의 일반 서민이 융자를 많이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마련해 가신다면 금리에 따라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에 못 들어가고 손해보면서 파는 IMF와 같은 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재 동북부 지역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시면 안 된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시려면 어느 쪽이 나았냐? 지금 정부가 개발을 확정해 놓은 김포 신도시, 파주 신도시 좋다 이거죠. 그리고 광명 역세권, 고속전철이 뚫릴 중부권 이런 쪽은 일희일비하면서 위험부담은 높지만 시장을 읽어가면서 단기 투자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수요자 입장이 되면은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자금을 동원해서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일 때는 이렇게 현재 전체적인 상황에서 저평가된 곳을 잡고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다음에 5년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마련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만 보시지 말고 현재 집을 마련하실 때는 최하 3년에서 5년 후를 보고 집을 마련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전세 사는 게 유리하느냐 그러면 집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나가다가 집을 마련하려니까 내가 한 2, 3년 전에만 집 마련했어도 지금 가격에 반 가격에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구입하려니까 억울해 죽겠다 이거죠. 이거 1억짜리를 갖다 지금 2억에 구입하려니까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지금 전세 사시는 분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앞으로 집값 땅값이 한번 올라간 집값 땅값은 다시 하락하기가 어렵다. IMF라든지 이 거품이라든지 우리나라적인 국가적인 위기 북한이 쳐들어왔다든지
뭐 갑자기 혜성이 떨어져서 지구에 공황이 온다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값, 땅값은 약간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조정됐다가 또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IMF 때 어땠습니까? 한 30% 폭락했었죠. 그 얼마 만에 회복이 됐어요? 한 1년 반 내지 2년 후에 다 회복이 됐어요. 그 폭락, 그리고 91년도에 거품론 생기면서 일본은 그 이후에 계속 폭락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30% 폭락했다가 다시 2, 3년도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결국은 집을 갖다가 전세로 사신 분들은 이제까지 경험칙상으로 봐도 손해였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시는 거는 한 번 들어가서 사시면 2년을 살지 않고 보통 내지 3년 내지 5년을 산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예측을 해서 지금 폭락을 한다고 해도 3년 내지 5년 후에 보면 결국은 전세 사는 것보다는 집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전세 살까 집을 구입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전세를 살면 안 된다. 집은 갖고 있는 게 유리한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 통례가 언제까지 통용될 것인가? 서울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 될 때까지는 통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시기가 언제냐?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예측을 잘못해서 전세자를 나가 손해보신 분, 지금 억울하시지만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저평가된 곳, 이런 곳에 집을 마련하시는 것이 전세로 있으신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입하실 때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내용은, 아파트라는 것은 대단지의 장점이 가장 큰 메리트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한 동이 있으면 연립이나 다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립 다세대가 가격이 올라갑니까? 가격은 집값은 올라가는데 연립 다세대는 올라가기는커녕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파트의 장점은 대단지다. 그래서 대단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마련하려고 하는 집, 그 평형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달라집니다. 실수요자들, 서민층이 많이 사는 곳은 32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촌에 가서 이 조그만 주택 가격이 별로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못 사는 슬랭가에 가서 큰 주택 제 가치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평형을 고르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도 성공하고 재테크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집은 전세 사는 것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종류별로, 위치별로 여러분들이 꼭 선정을 잘 하셔야지 내 집 마련에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같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영진 사장님 짧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현재 강북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안에 분명히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전세로 사는 것보단 집을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융자는 여유 가능 자금의 50% 이내에서 받아라. 그리고 아파트는 대단지, 그리고 지역에 맞는 평형을 골라라.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영진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주택은 현재 뭐 다세대나 연립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테크 측면이나 실거주 측면이나 모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근처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들이 나올 예정인지, 또 어떤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세준코리아의 김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준코리아 김수현입니다.
예, 저는 수요자들 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수도권 북부 지역의 분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투자할 만한 곳이 어디인지라는 것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수도권 북부 지역의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북지역 도시계획 등으로 신설도로, 상업시설, 주거환경 등이 대폭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북부 지역인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의정부시, 파주시 등지에 총 4만 6,68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42,193가구로 청약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픽 화면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북부 지역 하반기 분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8,487가구, 양주군에 4,667가구, 남양주시에 16,390가구 등으로 공급이 됩니다. 의정부시는 용현동, 호원동, 신곡동에, 양주군은 회전읍, 양주읍 등에, 남양주시는 평내동, 와부, 마석지구 등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중소형 평형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급지역 중에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모으는 것은 의정부시와 양주군인데요. 그동안 교통 여건이 부족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었지만 지금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선 풍부한 자연 환경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교통로 확보, 택지 개발지구, 새로운 도시를 거듭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주군 의정부시,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분양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살펴보면요. 의정부시의 전체 8,487가구의 아파트가 공급하며 일반 분양 물량이 4,798가구입니다. 6월 달에 극동건설, 신도건설, 쌍용건설에서 분양할 계획이고요. 의정부시에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이수건설이 용현동에 2,781가구를 공급합니다. 현대건설도 녹양동에 1,146가구를, 신도공건이 금호동에 1,196가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2006년 말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주군에는 LG건설이 양주읍의 분양 1차와 2차 등으로 나눠 4,964가구를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요. 우선 1차로 1단지, 2단지, 4단지, 5단지만 총 2,864가구만이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회천읍에는 신동아건설이 1차와 2차로 나눠 1,0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은하주택, 고려산업개발, 세림 등에서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금호건설, 쌍용건설, 풍림산업 등에서 마석지구, 태계원, 평내지구, 호평동, 와부읍 등에 16,144가구를 공급합니다. 김수현 씨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응답까지 오늘 준비한 수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지켜보시는 여러분들 질문 내용이라든가 다 보니까 상당히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니까 오늘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더욱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문정 기자는 매일경제TV에서 부동산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죠. 부동산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오늘 투자 설명회 점수를 좀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네, 저 100점 만점에 한 200점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준비를 한 50점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한 150점 정도가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모로 다 전반적으로 전해드려 노력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많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일경제TV와 나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행한 경기 수도권 지역 부동산 투자 설명회 오늘 이 순서로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일까? 저 성의 주인은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성을 짓고 삽니다. 롯데 캐슬. 더 넓어진 금융 네트워크 세상.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신한을 만나면 당신도 커집니다. 신한금융 네트워크. 신한금융 지주회사. 자이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기에 자이. 자이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기에 자이. 12억 중국과 함께하는 우리의 장학 퀴즈. A. 农村原野 B. 喷泉瀑布附近 C. 我选 B. 喷泉瀑布附近。好，回答正确。 세계의